안녕하세요. 4월 12일 한노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에요. 이번 주 내에 계속 말씀드렸죠. 뭐 미국 장세의 변화와 함께 트럼프의 리스크, 그걸로 인한 우리나라 증시의 바닥 붕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도가 점점 높아졌고 미국 증시는 추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국면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재분배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뤘던 바이오 관련 분야의 종목들 1차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탑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대보마그네틱, 동화기업 이런 쪽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 각각 종목마다 대응 방식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일단 대보마그네틱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면 2차 전지의 봄은 언제냐는 거죠.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그리고 증시 폭락 속의 향후 매매의 키는 무엇일까. 또 살릴 종목인가 버릴 종목인가 대부마그네틱은 이런 종목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우리가 가치와 함께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큰 그림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뭐 제 채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청이 많지 않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로 다뤘을 때의 영상에 대한 노출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더 채널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뭐 특별히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겠죠. 섹터 위주로 가면서 그 섹터 안에서의 종목을 다뤄드리는 게 편할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훑어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영상들이죠. 바닥이 무너졌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 바이오 라인들이죠. 요 바이오 라인들 또 바이오 라인 종목들마다의 움직임 틀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탑 머티리얼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쑥 읽어보세요. 또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살펴봐야 이제 향후의 장세 전망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움직여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패스할게요. 너무 일주일 내내 다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향후 장세에 대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이전에 대보마그네틱에 대한 내용들이죠. 뭐 이런 뭐 있어요. 소개도 있고 탈절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EMF 뭐 신사업 진출 뭐 국산화 성공했던 내용, 스페이스X에 달리는 내용, 또 미법인 설립해서 관세 리스크 해소하는 내용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전 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전 영상들 있죠. 요런 데서 마그티라든가 이 또 전에 영상, 요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아마 대부분 마그네틱의 지금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2차 전지 기술 계열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외에, 그죠? 전기차 외에 그 분야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0배가 더 클 수도 있고 1000배가 더 클 수도 있고 10,000배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전기차보다는 이쪽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질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그 포인트와 그 언제냐는 부분, 시기에 대한 부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고 관련 있고 또 우리가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점에서 잘 매수하고 잘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그렇다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잘 매수하고 있으면서 한 번씩 들어 올릴 때 수익을 일부 실현시키면서 또 내려면 또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면 수익 실현시키면서 내 단가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수익은 계속 누적시키면서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장세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 장세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라는 거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좋은 매집 단가에 또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시작한 단계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부의 재분배라는 그런 카테고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가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충전 가능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화학 에너지 저장하고 뭐 전기 에너지 변화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니까. 현재 기술 한계로는 에너지 밀도라든가 충전 속도라든가 안전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기술적으로 다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다양한 산업 활용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전기차를 보면 안 된다. 그죠? 전기차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전기차를 보지 말라는 게 뭐 전기차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전기차 외의 분야죠. 전기차 외의 확장, ESS 로봇 등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모바일 기기 충분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기술 전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AI 배터리 관리라든가 에너지 하베스팅, 초고속 충전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저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의 어떤 흐름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ESS인데 이 부분이 향후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건지 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2차 전지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건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 극대화 시스템이죠. 신재생 에너지 안정화의 필수화 조건이고요. 또 전력망 안정화 수요가 증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라든가 상업용 시장은 당연히 확대할 걸로 봅니다. 이제 에너지를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어떤 때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그 저장해서 내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SC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더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게 산업적으로 또는 뭐 어떤 무기화돼서 사용될 수도 있고 미래 비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ESS의 미래 버전을 보시면 마이크로 그리드 연계 확대가 가능하고요. AI 기반 ESS 보급이라든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항공 우주 산업 분야예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대부분 마그네틱의 앞선 영상에서 봤다시피 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죠. 공급하기로 이제 했다고 또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 시대를 연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항공과 우주 산업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고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나르는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단순히 자율주행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만 보고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고 그 후의 것들을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거의 공상과학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짓 현실화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든가 2030년에 상용화 되는 부분들 또 초경량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자동 충전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소형 위성의 전력원으로 사용되겠죠. 또 우주 탐사 로봇이라든가 고효율 경량 배터리를 통한 극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2차 전지 개발이 통해서 충분한 시장 가치를 만들 걸로 보이고요. 30% 이상의 시장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다거나 안정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항공 우주 산업 또 산업용 로봇 요 분야에서의 그 기하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더 지금 뭐 우리가 봤던 전기차로 인한 발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 거대한 시장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펌핑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살아남은 종목들 위주로 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주변주들 중에서 가능성이 좋고 기술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우리는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산업의 핵심으로
2차 전지는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2차 전지, 또 로봇 산업의 2차 전지 수요 증가, 미래산업 전동화와 자동화와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확대로 고성능 배터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24시간 무중단 작업을 위한 고효율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가 이전에 그 자동차 전기차의 그 중심으로 사용됐던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모돼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물류라든가 생산, 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무선 충전 및 초고속 충전 기술 개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공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고, 배터리 모듈화 및 교체에 대해서 또 간소화돼야 되죠. 쉽게 말하면 갈아 끼고 뭐 올라오는 게 복잡하면 안 되죠. 뭐 기체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탈부착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든가, 저절로 충전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것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또 통신 및 데이터 센터에서도 굉장한 이 부가가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원 공급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AI 수요와 더불어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 확장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잘 맞춰서 어떻게 공급하고 이런 기술을 가진 종목이 그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UPS 시장 2차 전지의 역할인데요. 데이터 손실 방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원이 어쨌든 지속 유지되면서 해야지 이 부분들이 다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배터리가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들쑥날쑥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오히려 더 고부가치의 2차 전지 전망,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축 전지에서 리튬이온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명 연장이라든가 공강 절약 부분에 따라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기술을 가느냐에 따라 급부상할 것으로 봅니다. 또 5G 기지국의 배터리 수요예요. 5G 확산으로 기지국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안정적 전원 공급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효율 배터리 수요는 더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또 AI 기반의 전력 관리라는 건데, 이게 고기술이니까, 고기술은 기본적으로 전력의 수요를 아주 먹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력을 뭐 계속 상시적으로 뭐 코드를 꽂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하는 게 배터리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자동 교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체를 하지 않아도 자동 충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움직이면서 자동 충전되는 이런 부분까지 움직임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이외의 크다란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또 하나의 축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동형 의료기기라 고성능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응급의료 장비 신뢰성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건강 모니터링 지속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식형 의료 장비입니다. 이 부분은 뭐 뉴럴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뭐 한동안 이슈가 됐던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 그죠? 거기에 심으려면 거기에 맞는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의료기기와 헬스 쪽에서도 2차 전지에 무궁무진한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및 모빌리티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고 현실에 적용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동 농업 장비라든가 전기 선박, 또 건설 장비 전동화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또 고도화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걸로 봅니다.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을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 하베스팅, 또 AI 배터리 관리, 나트륨 이온 전지, 리튬형 배터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된다. 가지고 또 이 회사들 중에서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서 2월 달 사이에 한번 으쌰하는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종목들 중에서 향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어떤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요 라인 안에서 한번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한번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종목이 뜬금없이 어떤 종목이 나와서 나 새로운 게 갑니다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금에 관심을 받아야 되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요 라인이 향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의 종합 전망을 보시면은 ESS가 성장률 20에서 25%나 되죠. 그리고 UAM 드론 같은 경우도 30% 이상, 그죠? 로봇 HV 같은 경우도 18% 이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15%, 의료기기 같은 경우 12%가 상승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 성장률을 보면 쉽게 말하면 고성장을 지속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거리가 아주 풍부한 시장들의 성장률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는 이걸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시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큰 시장에 따라서 당연히 2차 전지 부가 자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 그 가치나 부각은 점점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산업이 튀든 그 산업과 다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게 한번 굉장한 펌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개미들 다 죽이기 위한 흐름이 나온 거죠. 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과대한 모습들이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종목들은 자동차,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전기차의 모든 중점을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전기차란 부분은 그 외의 분야와 따라 봤을 때 거의 아주 소심한 분야, 요 정도의 캐파를 차지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든 초점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 지금 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무너진 수순을 가지고 이 종목들을 다시 살려서 야 니들 이제 그걸 다 돌파시켜 줄 테니까 살아라 이렇게 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외에 지금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는 종목들이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뭐 전고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다시 재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미래는 전기차를 넘는 겁니다. 넘어서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로 부상될 거고요. 에너지 인프라라든가 항공, 우주 로봇,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 하베스팅, 무선 충전, AI 기반 뭐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거고요. 지금 현재 그 관심이 시장에서 멀어졌다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금의 바이오가 그렇듯이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별로 잘 선별해서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잘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큰 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왜 데보마그네틱 같은 업체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는 거죠. 산업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업체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가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더 급성장을 하면서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왜 더 급부상하지 못하고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냐는 거죠. 그 얘기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미 시장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완성차 업체는 말 그대로 차잖아요. 차하고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여기서 국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부장 업체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 외의 분야들의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완성차 업체보다 당연히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기술 보유를 했거나 원천 소재를 제공하거나 그죠? 고부가치 창출할 수 있고요. 또 기술지각식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진입 장벽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어쨌든 네가 한번 환호를 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내려와 있고 같이 힘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업체들은
꼭 차량 부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리가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가 가치 사슬의 상위에 있을 수가 있고요. 완성차 업체는 가치 사슬의 하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적용 분야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으면은 큰 꼴 다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수요 증가와 성장입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소부장 기업의 성장인데 이게 과연 이 전기차 수요에 따른 소부장 기업의 성장이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모든 걸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뛰어넘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마그네틱 사례로 보시면 탈절기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이 탈절기 수요라는 거는 배터리 핵심 장비라는 거죠. 배터리 핵심 장비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에서 이전 그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외의 종목들 군에서 2차 배터리 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급화되고 고성능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고성능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필수적인 게 하나가 탈절기입니다. 그죠? 어쨌든지 간에 불순물을 걷어내야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필수 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의 주요 고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 마그네틱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수익성과 마진인데 완성차 업체의 이건 당연하겠죠.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는 높은 마진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걸로 보이고 또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산 기지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대부분 고객 네트워크를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배터리 관련 기업의 모든 기업들의 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 유럽 공장 신설 시에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배터리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향후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배터리 관련 연구를 하거나 어떤 분야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마그네틱의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파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대라든가 장비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독점성 및 진입 장벽이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탈절기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공정의 핵심 기술이고 수율과 안정성이 직결이 될 수밖에 없고 이물질 제거로 배터리 폭발 방지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성능이라든가 지금의 기술이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아주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탈절기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다 또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10분의 1 이하의 철입자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석 필터의 기술이 필요한데 따라서 지속적인 R&D 투자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형태 또 좋은 기술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마그네틱의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에서의 가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 선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허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레퍼런스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 대해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장기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기차 외의 분야들이 활성화되면 지금 현재 증시가 전체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어느 한쪽이 부각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잠잠해지는 시점, 또 어떠한 기술이 부각되는 시점, 배터리 관련으로 본다면 6월을 우리는 한 번의 기점을 볼 수 있죠. 의시할 수 있는 기점. 추가적으로 6월부터 시장이 이제 돌아선다 이게 아니라 한 번은 의시할 수 있는 기점이 있는 거죠. 그죠? 자율차, 자율택시, 테슬라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6월까지 바닥 구간에 있다 그러면 잘 매수해 놓는다 그러면 이때 한번 또 의시할 때 또 실현하고 또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또 매수하고. 근데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거예요. 하락할 걸로 보여요.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제 관점이 이게 맞다 100%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만약 이런 관점으로 흐를 경우에 어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려면 상당 기간의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기간 동안에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음주 흐름에 따라서 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모든 산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매수하고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항공우주가 발전 뭐 트인데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도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종목도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배팅하고 어떻게 하기는 참 좋죠. 이거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해서 쭉 참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바이오랑 지금 2차 전지 두 가지를 끌고 오는 이거 채널에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래서 뭐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고 양산 경험이 필요하고요. 또 신규 진입 어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에 다변하죠. 전기차용 모터, 또 마그네틱 코어, 타리온 장비로의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나 이게 뭐죠? 리튬형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기술을 이전할 수가 있고요.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재 장비 솔루션이라든가 반도체 기술 이전이라든가 글로벌 확장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성차 대 소부장을 비교해 보시면은 산업 포지션으로 보면은 완성차는 최종 판매자죠. 소부장은 핵심 장비라든가 소재 공급자고요. 수익성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전기차 수혜도 있고 확장성이라는 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건 이 확장성이죠. 확장성에 있어서 어떤 업체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 중요성이 있는데 2차 전지 생산의 근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높은 마진 기술력.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죠. 지금 보세요. 소재 분야 기업으로 보시면 양극재는 뭐 이거 공극재는 여기 있고 전해액이 있고 분리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또 장비 모듈로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에 여러분들 베팅하시냐는 거죠. 여기 보면 익숙한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익숙한 종목들이 많은데 과연 이 종목들을 띄워줄까요? 이 종목들 이렇게 띄워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바닥을 어디서 잡을지 모르잖아요. 바닥이. 그쵸? 근데 이 바닥을 어디 잡을지 모르는데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샀을 때 얘가 이것을 뛰어넘는 만큼의 수익을 줄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최바닥 기준으로는 많이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계속 잡아가면 겨우 평단을 조금 넘는 정도로밖에 안 나올 거랍니다. 안 나올 걸로 보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가 나올 겁니다. 새로운 업체. 그래서 그 새로운 업체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저랑 같이 이제 보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서 2월 라인, 요 라인 때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이죠. 중요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미국의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이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위험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왜 이끌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뭐 과감히 철폐를 하고 막 하면은 다시 한번 예전처럼 V자로 상승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하락은 예정돼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하락 구간에 지금처럼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일체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들 꼭 확인하시고요. 전략산업 규제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배터리 이런 부분들 태양광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회 수출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아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우회 수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관세 정책의 글로벌 영향을 보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위협입니다. 중국산 원자재 부품 사용의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또 관세 부담으로 뭐 비용 상승은 뭐 필수적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공급망 재현도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그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대미 수출 전략의 재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현지화라든가 우회 생산 전략의 고려를 증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이죠. 경쟁력이 있다면 관세가 높든 어쨌든 뭐 이걸 써야 되니까 지들이 필요하니까 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 경쟁력의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가격 경쟁력 하라고 우려가 있고요.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기술력과 품질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걸로 봅니다. 대부분 넥타이 강점은 뭔다면 아까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산지라든가 어떤 그 부분들 중국을 겨냥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전극용 탈출기를 국산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배터리 품질이라든가 안정성 핵심 장비입니다. 또 미국 관세 정책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술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죠. 또 핵심 장비 제조입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 필수 장비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안정적인 진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협력사로 보시면은 뭐 소위 날다긴다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출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참여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현지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오히려 삼을 수 있는 요번에 기회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도 충분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기술력 때문이죠. 기술 독점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기술 독점이죠. 탈절기 분야의 선도 기업이고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 확보를 통해서 기술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높은 우리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죠. 고도의 기술력 때문이고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다른 업체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투자뿐만 아니라 기간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 장비로 인식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고요. 글로벌 고객은 확보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있었던 거죠. 또 지속적인 혁신을 회사 측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D 투자 확대라든가 신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을 보시면 국산 기술의 강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핵심 기술 자체 개발이라든가 R&D 투자 확대, 또 기술 독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필요하면 또 기술 혁신의 가속화, 신제품 개발 속도 향상한다거나 미래 기술 선점하거나 이런 부분. 또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죠.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고 또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 같은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한다거나 다변화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버티면 아주 큰 기회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향후 전망을 본다면 미국 정책 관세 정책은 어쨌든 미국 경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겁니다. 지금 뭐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데 이 강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조금씩 올 거예요. 그 변화가 왔을 때 어떠한 기업들이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또 시장이 확대됩니다.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대부 마그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이미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정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필수 장비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 마그네틱의 강점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로 보시면은 중요 라인이에요. 12,170원, 11,300원, 1,300원 다 왔어요. 이미 다 왔습니다. 미국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또 뭐 우리나라 증시도 기업용 바닥까지 깼기 때문에 다 왔습니다. 왔고 또 밑으로까지 내려갔죠. 근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1300원 이하의 구간이에요. 만약에 기업용 바닥 깨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여기 계속 추가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가라. 그러면 아주 큰 수익을 줄 거다라고 할 건데 지금 이 업체 지금 우리 상황이 기업용 바닥을 깼단 말이에요. 깨고 나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좀 조심한다는 얘기는 이 업체가 뭐 무너지고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당연히 지켜주고 지금처럼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바닥을 지키고 그냥 올라가 준다면 이미 매수를 했잖아요. 이만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계속 수익을 보겠죠.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려왔을 때의 문제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왔을 때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월 단위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월 단위로 접근하고 어떤 종목은 요 라인까지만 매수를 하고 스톱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마그네틱은 오히려 요 내려왔을 때 기회로 삼고 접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6월 이후로 다시 한번 어떠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6월을 기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1300원 밑으로 떨궜을 때 4월 지금 4월이죠. 4월이나 5월 초까지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해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좋아요. 굳이 손대지 않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기 여기 구간에 매수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 1300원이라는 구간이 지금 가장 하단이니까 요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보유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4월, 5월 중순 정도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강하게 올라간다. 그럼 항상 말하는 거죠. 수익은 챙기면서 가는 게 선이다. 그죠? 먼저다. 그래서 항상 챙기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수익률도 보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면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향후 관련성은 굉장히 높게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종목별 물론 대응 방법은 틀려요. 뭐 또 영상 한번 올라가겠습니다만 동화기업 같은 경우 이미 한번 펌핑이 나왔죠. 펌핑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펌핑이라는 건 이 거래 대금의 폭발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큰 폭발은 아니지만 호재와 함께 움직였다 그러면 근데 그 호재와 움직인 지점이 또 움직임의 그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을.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이 대부분 했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고요해요. 고요하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뭐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매집을 하거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거래 대금 흘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무너져 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좀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런 흐름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집의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주봉 같은 경우 볼까요? 주봉으로 보셨을 때 뭐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 꽂고 있어요. 내려 꽂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내려 꽂고 있습니다. 뭐 돌파도 못하고 돌파 한번 했다가 다시 내려 꽂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어느 순간에 나오겠죠. 뭐 더 떨어져서 나오든 이 구간에서 나오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지지와 함께 이렇게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개월 모 같은 경우 지금 터치를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강하게 올라가 터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터치냐 돌파냐 하는 부분은 뭐 그때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른 시간에 그냥 괜히 뭐 호재 하나와 함께 올라와서 터치하고 추피레치 맞고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가격도 더 다운돼야 되고 기간은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의 시총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 중요 라인이 28,000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8,000원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27,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붕괴를 하느냐 이런 과정으로 흐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28,000원을 중요선으로 봤다고 보면 요 라인 아래서 지금 10,000원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시기든지 간에 물론 시기는 제가 신이 아니라 예측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든지 간에 한번 이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는 순간 요 28,000원은 아주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냐 뚫고 지지냐 이런 과정에 따라서 96,200원도 돌파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96,000원 뭐 나중 얘기고 어쨌든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2차 전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고 또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이 부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건 뭐 장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요 28,000원이라는 분야예요.
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28,000원은 향후 저항이든 돌파 후 지지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어쨌든 28,000원까지의 이 기간, 공간, 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아래 구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이게 종목별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에 관심이 저는 지대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산업의 핵심 될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고르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인 거죠. 그 능력 중에 어떠한 종목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번 의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 그렇죠? 최근에 보여준 종목들 중에 어떤 그 히어로들이 군이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분 마그네틱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사실 섹터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섹터로 다루고 섹터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종목 하나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영상 자체도 찍기도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대분 마그네틱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이었고요. 동화기업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찍고 또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